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3월 FOMC 하루 앞으로 미국 부양책 지급 시작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 국채 금리의 연일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를 넘어서는 등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열리는 FOMC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FOMC 결과가 10년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변곡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연준은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의 효과 역시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개인 계좌에 현금 입금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성인 한 명당 1,400달러, 우리 돈으로 160만 원가량을 지급하며 9월까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으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월요일에 야인스테 리턴즈 2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FOMC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기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놓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좀 출발을 참 산뜻하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좀 화사하게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빨간 빛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새곰 쥐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도아빠님도 오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돌멩이님, 쫄보님 함께합니다. 블루베리님과 준호님, 주식고수님 오늘 좀 그동안 못 봤던 닉네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미영님과 은주, 청인님까지 이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3월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17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현일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벌써부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박준현 운용형님. 자, 이번 FOMC에서 과연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점도표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이 지난주 통과가 좀 됐고 이제 지난 주말부터 집행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지금 빠르게 네.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그 FOMC 쪽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4.2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FOMC 쪽에서는 5.8로 상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전망치로 봐서는 5.8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갈 거다. 그렇다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제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1조 9천억 달러가 집행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7.2% 정도까지 성장을 할 거다.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미국의 GDP 생산 전망치를 84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6.9%를 제시했거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7.3%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74년도 이후에 중국을 한 번도 성장률을 초월해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을 추월할 거다. 네. 이제 중국이 그동안 세계 경제를 리드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기를 리드를 할 거다. 그렇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45년 만에 중국의 경제가 성장, 중국은 한 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7%니까 그러다 보니까 FOMC 쪽에서 이번 경제 전망치를 확실하게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현재 5.8인데 제가 보기에는 6% 7% 정도까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점도표가 어떻게 연결되죠? 연준 위원 17명 중에서 본래 이제 그 내용을 본다 한다면 금리 전망으로 따지면 2023년도 가야지 금리를 올릴 거나 전망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경제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금리가 1개월 전에 이제 금리가 올해 9월 달에 빠르면 9월 달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치 비율이 2.1%였는데 1개월 네. 전에는 최근에 이제 어제 14일 날짜로 봐서는 9월 달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2.1에서 7.7%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예. 많이 그러니까 올해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올해 금리 인상까지.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2023년도까지 제로 금리가 아니라 내년도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두 차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제로 금리가 아니라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면 이번 FOMC 쪽에서 점도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게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023년도 같은 경우 17명 중에서 16명이 동결이었고 한 명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아무래도 연준 위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금리를 2023년도 내년 말에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라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상향 조정이 좀 되겠지만은 점도표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지금 국채 수익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도표까지 올리게 되게 된다 한다면 상당히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네네.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권 매입 속도를 좀 높이면서 어떤 그 국채 시장 자체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굳이 연준은 반대적인 쪽이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전망도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과연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아니면 지난번과는 조금 의견에 좀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주관적인 금리 인상의 스탠스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올해 3분기 때부터 진행할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었죠. 왜냐하면 연준의 스탠스는 정해져 있거든요. 점도표를 좀 준비했는데 점도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이 뭐 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대되는 나오네요. 부분인데 지난번에 있는 점도표 나온 쪽이에요. 아까 박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연준 위원들이 다 바닥에 점을 찍어놨어요. 제로 금리에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023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이 상단으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게 2023년입니다. 네네. 연준 모든 위원들이 저 때는 금리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2022년에는 조금 중간에 올라가 있거든요. 점이 중간에 하나가 좀 쪄 있죠. 2개 정도가. 이런 지금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연준은 뭐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 다 틀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걸 쉽게 연준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연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적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모르신 분들의 연준은 사적 기관입니다. 이거 거의 대다수가 연준이다 보니까 공적 기관으로 네네. 알고 있거든요. 사적 기관입니다. 사적 기관. 근데 이제 거의 세계 경제 대통령급이기 때문에 의견을 쉽게 선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뭐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의원들의 어떤 연설들, 닐 카시칼이라든지 이제 많은 총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급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 쪽이고 대신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줄 것이냐. 네. 장기 국채를 좀 매입하고 단기를 좀 팔든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우리 지나치는 우려가 있는데 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면 너네가 이번에 FOMC 때 완벽한 좀 표현을 해줘. 이걸 이제 원할 거거든요. 그럼 그 표현을 해주느냐 마주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 지금까지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 합쳐보면 연준 의원들이 이거거든요. 당장은 인플레이션 용인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이거든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중립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한다면 전 시장은 단기 하방으로 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연준에서 이제 원하는 이야기를
좀 해준다면 네. 뭐 용인하겠다 내지는 잡겠다 뭐 이런 특히 뭐 확실한 내용을 해준다면 저는 증시 자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지금 그 스탠스가 좀 이 부분이 어려운데 미국에서 지금 1조 9조 달러 네.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1인당 이제 1,400달러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12월에도 이걸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때도 이 자금이 증시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증시가 상방으로 가면서 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배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증시로 오지 않고 네. 소비로 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로 가겠죠. 가중되면서 금리가 더 하방 압력을 상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1.61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연준의 기본계는 바뀌기는 쉽지 않고 단지 연준의 불확실성, 중립적인 스탠스는 불확실성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살짝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 부양책,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일 것 같아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바이든이 서명을 하고 이제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즉각적으로 현금이 1,400달러가 지급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돈이 좀 풀리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거냐가 좀 전망치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1조 9천억 달러가 풀림에 따라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률 GDP에 3%에서 4%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이 크죠. 네. 그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예컨대 멕시코라든가 이런 어떤 그 남미 국가들이 그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좀 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세계 전체적으로 1%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큰 아까 뭐 남미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중국 같은 경우라든가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또 결국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쪽이니까 전반적인 부양책 효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3월달 그 소비자 그 심리 지표가 좀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돈이 들어오니까 소비 심리가 어떻게 반영된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가 지표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표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맞아요. 78.5인데 돈을 소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돈이 들어올 거니까 이게 이제 물가 불안으로 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번 그 미국의 부양책이 거의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번 1조 9천억 달러 얘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2조 원에서 4조 달러, 뭐 3조 달러 얘기를 하는데 인프라 투자 쪽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게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풀리는 거니까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쪽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6% 내지는 7%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주식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저도 우리 조금 전에 김민주 전무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작년 3월달에 현금을 좀 지급을 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개인들이 받은 돈의 37%를 주식에 투자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188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180. 이게 조그만 돈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쪽이 주식이 지수 쪽에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예요. 이게 우리나라 중소형 종목들이 부진한데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훨씬 지금 다우 지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네. 돈에서 그런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고 있는 돈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뭐 스탠스를 다 정해 놔가지고요. 이토 이제 시청자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3월까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뷰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3월까지는 괜찮다. 네. 3월까지는 뭐 종목이 좀 올라가게 나고 수익이 나면 여기서 수익이 좀 창출하고 4월, 5월을 준비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주제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OMC가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이걸 네. 열리는데도 3월까지는 괜찮다는 쪽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400달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요소거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금리나 하방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로 증시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가능성을 놓고 치는 건데 실물에 이게 쓰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되는 거죠. 우린 그냥 소비를 할게. 그쵸. 이 돈을 받은 돈으로. 근데 우리는 아까 박준영이 말씀하셨을 때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게. 단타를 치든 뭘 하든. 그러면 자금이 탁 들어오면서 증시가 상승 동력이 탁 되는 거거든요. 신흥국 증시들도 영향을 바로 받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이렇게 써놨는데 FOMC에서 불확실성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애매모호하게 투심이 원하는 방향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애매모호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쪽이니까 4월, 5월에 조정장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가 자금으로 돌아오건 소비로 쓰이던 소비로 쓰이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쪽인데 증시가 자금으로 들어와도 이 연준의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니까 추세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가 그러하거든요. 네네. 대형주가 1월 달에 추세가 좋았던 모습이 다 꺾이고 가격 조정, 기관 횡보의 모습으로 가는 게 또 없습니다. 그거 딱 삼성전자 하나인데도 삼성전자의 기관 횡보 모습도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투자종합상을 열어보면 외인들 스탠스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투자 자금이 오늘 코스닥이 아까 운영님이 그 방송 초에 네. 9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들 몸살이기를 탁 나르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보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증시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의 증시는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연준의 스탠스가 잘 나와도 현금을 보유한다면 기회가 있는 쪽이고 연준의 스탠스가 만약에 잘 안 나온다면 기대치만큼 그래도 현금을 보유해도 기회가 있는 쪽이니까 저는 현금 보유를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3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4월, 5월에 좀 조정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OMC 결과도 결과고요. 그로 인한 국채 금리 움직임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또 이번 주에 그 외에도 참고해야 되는 뭐 주요 이슈라든지 뭐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운용형님 저희 어떤 거 조금 더 참고해야 될까요? 이번 주 국내 이벤트는 큰 건 없죠. 일단 뭐 주총 시즌이고 또 이제 중소기업들 실적 발표와 그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좀 발표가 좀 되는 쪽이고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 자체는 뭐 FOMC 부위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국내 쪽으로 구애 본다 한다면 뭐 지표로 따지면 저는 이제 수출 지표를 좀 보고 판단해 보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3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 발표가 됐는데 25.2% 증가했어요. 뭐 작년도 계속 지금 증가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 네. 종목을 볼 때 수출 지표를 보게 되게 되면 뭐가 품목별로 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느냐 여전히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화학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업황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 지표가 좋다는 것 자체는 1분기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미국의 소비 증가와 연결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IT라든가 이쪽에 자동차라 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 그 1조 9천억 달러 이외에 지금 바로 또 인프라 뭐 투자를. 3조 네. 2조 원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뭐 집행하는 쪽으로 지금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 부양책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자체가 지금 기후 변화와 인프라 투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들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이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캐터필러가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전일도 다우지수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내에서 보잉과 더불어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뭐 캐터필러 중심으로 항공이라든가 이런 뭐 운송 쪽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투자 쪽 자체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 건설 기계 쪽에 여전히 최근 주가만의 DY 파워 그다음에 네. 돈이 많이 풀리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그렇죠.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네.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 쪽에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원자재거든요.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만약에 3조 정도 추가 부양책 투자가 된다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장 큰 쪽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CS 인도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들 추가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도 은행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저는 이제 뭐 내일이죠.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좀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국제유가 원달러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2달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수출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8%가 올라갔고요. 동월 대비는 2.3%가 하락했고,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2.8% 상승. 동월 대비는 6.7%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환율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이제 관심 있는 쪽은 뭐 저도 섹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설기계 쪽 이거 DY 파워는 박주현님 종목이시거든요. 진성TC랑. 근데 주가 많이 떴죠. 저는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쪽이 두산 쪽이거든요. 두산 박캡이랄지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보다는 박캡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지게차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으니까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관심 있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들.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바람이 좀 분다 그랬거든요. 풍력주들이 한 3거래일 조금 올랐습니다. 특히나 CS 윈드, CS 베어링, 상강 에멘트, 그 밑에 이제 동국 에스스 유니슨, 삼형 엠텍, 뭐 SK D&D 풍력, 그 다음에 태웅까지. 근데 SK D&D 이제 부동산 색채가 있다 보니까 좀 덜 올랐고, 다른 쪽은 좀 올랐던 쪽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게 되면 올해 이제 인프라 투자 쪽에 그래도 포커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의 색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못 갔던 쪽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체크해봐야 되는 주요 이벤트들과 함께 섹터들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그렇다면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FOMC를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자, FOMC 결과가 어쨌든 간에 3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3월까지는 시장이 확실히 좋아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양옵션 만기일인데, 여기가 끝나면 이제 3주차, 4주차가 남았거든요. 네. 이때는 좀 상승 분위기로 간다고 보는 쪽인데, 이제 4월, 5월에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냐, 성장 주도주냐. 네. 경기 민감주에 가치주를 살 것이냐, 과대 낙폭 지금 약간 느낌이 있는 성장 주도주를 싸게 살 것이냐, 이 싸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 경기 민감주는 향후 긍정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포커싱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 주도는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 네. 근데 실적 기반이 된다는 종목 쪽. 그러면 조정이 있었으니까 밸류에이션은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 쪽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문제는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불확실성이 나온다면 네. 분명히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6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1.78까지 가게 되면 시장은 가는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단기적인 상승세 이유는 4월, 5월에 조정으로 간다고 보는 쪽이 맞고요. 연준에서 이제 확실한 스탠스를 내주면 더 좋죠.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복구를 할 수 있는 쪽이고, 현금 보유했던 분들은 좀 투입할 수 있는 쪽이고, 네. 또 종목을 홀딩해 놓은 분들은 끌고 갈 수 있는 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영 운영형님, 이번 주 투자 팁 한번 전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FMC 결과에 따라서 저는 시장은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일단은 금리 FMC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금리는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금리 추이와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2에서 1.625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거의 1%, 0.1%가 급등했는데 네. 나스닥 시장이 1.8% 정도 하락했다 거의 낙폭을 줄였거든요. 근데 1.1% 정도 급등했음에도 나스닥 시장이 별다른 충격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1.8까지 올라가면 좀 한 차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최근에 받았던 영향에 극히 한 20-30% 정도 충격은 올 수가 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기 회복이 좀 되고 있으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완만하게 좀 올라간다 봐요. 근데 1.18 정도까지 올라가고 좀 쉬었다 가지 않겠다. 그때 1.8 정도 올라가면 약간 충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지난번처럼 2,930까지 내려간다든가 빠지면 2,980이라든가 그 선에서 완화가 된다. 이제 세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1월 8일 날 국채금리가 0.9에서 1.1까지 올라갈 때 한번 충격 받았고요. 그다음에 1.4까지 올라갈 때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1.6까지 올라올 때 세 번 받았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는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FMC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비빠진 발언 한 차례 약간 충격받고 네. 안정을 찾으면서 금리 부분 자체가 서서히 잊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FMC 시장의 방향은 저는 우상향이다. 그다음 충분히 기간 조정이 2-3개월 정도 받았으니까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 국면이니까 성장주냐 뭐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냐 뭐 부분인데 일단은 거의 저는 두 개 섹터 자체가 순환 상승하면서 간다고 좀 봐요. 다만 이제 차별화가 진행되면 되겠죠. 순환주 내 경기 순환주 내에 순환 사이클 동안 짧은 순환매와 그다음에 경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화가 전개될 겁니다.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는 자꾸 얘기지만 유동성 이제는 상승하게 되면 실적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실적입니다, 실적. 1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화 되거든요. 이제 끝나면 이 3월 말 가면 이제 4월 달 가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실적 발표가 되니까 네네. 1분기 실적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한다라도 나오는 대로 곁들일 수 있는 몇 집은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두 분과 함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FOMC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에 대한 시장의 좀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